는 또 우리 박둘선 씨가 각별히 아까 관심을 표명했던 네. 음식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푸드 테라피스트 김현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의사가 아니라 저널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문기자로서 열심히 발품을 팔며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들마다 의학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코너를 담당하고 싶어하는 기자가 그 무렵만 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온 국민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뭐 건강이니 웰빙이니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의학 코너를 담당하려면 전문 지식도 많아야 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코너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의학 기자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학교 이후로 의학 쪽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운명은 그렇게 우연처럼 찾아오나 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학 전문 기자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독자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어서 일반인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얻을 곳은 백과사전이나 신문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문사로 저를 찾는 독자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와 질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물어오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나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의학 정보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음식은 민간요법의 하나일 뿐 환자에게 말해줄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하면 개 중에는 야단을 맞고 오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신문에 자신의 병세가 나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담당 기자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독자들의 전화에 저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음식에 관련된 모든 의학 자료를 모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의 메디컬 푸드라는 칼럼 코너를 만들어서 음식 이야기를 장기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장은 의학 전문 기자가 왜 하찮은 음식 칼럼을 써? 그리고 반대했지만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고는 제 칼럼을 곧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몇 년 후 음식 치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게 하고 때로는 병에서도 지켜줍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푸드 테라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이거 쓰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국장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굉장히 그분께 감사해요. 네. 근데 음식 얘기가 독자들한테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던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격세지감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 독자분들이 더 박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음식이 좋냐는 것만으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전문가 마저 그래요. 굉장히 많이 아시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갈증이 심했죠. 얻을 네. 곳이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의사분들한테 가서 가운 입은 분들한테 뭔가 얻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고혈압에 무슨 음식이 좋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약을 먹어야지 무슨 음식 얘기를 하냐. 치료를 받고. 네. 그래도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고 뭐 요즘 저 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 보고
신문사로 전화하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상담이 현장에서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전화도 많이 오고 독자의 반응이 일단 있는 거. 네. 이게 상당히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의사는 되지 못하셨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 치유하는 네, 이런 일을 맞습니다. 하시니까 꿈은 이루신 겁니다. 네. 요즘 먹방이라고 그래서요. 방송에서도 먹는 것과 관련된 방송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도 아주 이게 뭐 한결같은 것 같은데 네. 사례가 궁금합니다. 음식으로 치유하신 사례를 네,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 고혈압 당뇨라는 네. 이런 성인병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네네. 많아졌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고혈압 당뇨라는 이제 4주간 음식 치료라는 그런 책도 냈지만 가장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근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흔히 부자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굉장히 급증한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합병증도 크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되니까 음식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당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방송에서도 먹는 게 중요하니까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고갈이 날 정도로 그걸 구해서 드시는데 네. 그때 굉장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은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체질, 자기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같은 가족이라도 네네. 병이 있을 때는 그걸 가려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그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거든요. 네네. 고혈압 환자분한테 그 감자라는 게 참 좋아요. 한 예를 들면 감자. 네, 감자가 혈압 강화 작용이 굉장히 있고 또 고혈압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저녁에 열받는. 네, 주무실 때도. 그래서 네. 이제 그 감자를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집도둑이 하고 드시는데 한 경우에 제가 기억나는 경우에 어느 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고혈압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니까 내가 당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과 당뇨 이게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사증후군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혈압 환자에게 이 감자가 좋은 치료제가 못 돼요. 치료제가 이게 이제 당의 흡수를 굉장히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병력이나 그런 걸 잘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를 주고 근데 어떻게 먹을까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가 그리고 저 중요한 게 무엇을 어. 먹을까보다 이 사람의 어. 지금 자기 나쁜 식습관을 먼저 개선하는 게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모델 후배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식단을 이렇게 짜주면 그 아이들이 좋은 거 먹는 것보다 그거 먹고 나쁜 걸 더 많이 먹더라고요. 네, 맞아요. 끊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한두 가지만 이제 시간이 일부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팁을 좀 주시죠.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식습관, 무엇을 먹느냐보단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 뭐냐면은 폭식, 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다이어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땡겨도요. 땡겨도 폭식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땡긴다는 건 좋은 개념인데요. 그거를 절제 있게 하루에 3끼를 먹던 어떤 분은 또 꼭 2끼. 저는 꼭 3끼를 먹으라고는 하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은 4끼를 먹으니까 절제적인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기와 채소, 뭐 육해공이라 그러죠. 네네. 이런 걸 골고루 먹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과식 폭식을 금하는. 네. 네. 자, 1부 마치